진짜 이렇게 세 번째 암을 겪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 항암 치료에 있어서도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사례자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을 이렇게 완치를 시키는 게 이제 최근에 치료의 큰 흐름이고 네. 또 이제 항암제 하면은 뭐 탈모가 되고 입이 헐고 설사를 하고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은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면역 기능이 아주 중요한 백혈구,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은 막 태어난 아기처럼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거의 없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된다 그러면 암 치료에 상관없이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암 치료하는 환자에 있어서 면역력을 유지를 하는 것은 아주 치료 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암과의 싸움, 면역력에 달렸다. 어. 자, 그런데 지킬 박사님, 신미정님이 아까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암인가요? 말트 림프종 네. 어렵죠? 네. 영어입니다. 림프종. 림프종. 림프절이 하는 역할이 면역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은 림프절에서 이제 림프절이 비대가 돼서 그 균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면역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그 림프절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를 림프종이라고 그렇게 해요. 림프종. 네, 종, 덩어리. 암을 이제 덩어리를 고형 덩어리, 피에서 생기는 피가 혼탁해지는 그런 덩어리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고형암은 우리가 이제 위, 대장, 뭐 유방암, 폐암 이렇게 해서 암이 형성이 되면은 덩어리가 형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배, 뭐 간에 이만큼 덩어리가 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혈액암은 혈액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혈액 세포 안에는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가 암으로 변해서 된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혈병. 네. 백혈병 했는데 어디 덩어리는 없는데 시름시름 알아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구가 이상하다 그래서 백혈병을 진단을 하는 경우. 근데 림프종은 이제 혈액암 중에 하나인데 림프절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이렇게. 신미정 님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말트 림프종이 직장에 점막 알죠? 점막. 예. 네. 우리는 이부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점막으로 점막으로 구성이 돼 되어 있죠. 있고 그 점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죠. 잠깐 들었지만 이 말트 림프종이라는 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네요. 우리가 말트 림프종에 이제 점막에서 생기는 암 중에 거의 한 60~70%는 위에서 생기는 말트 림프종이고 신미정 씨 같은 경우 직장에서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제 만성적으로 직장에 염증이 있는 류마티스랑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생겼던 거라 추측이 됩니다. 교수님 이 사진은 어디인가요? 아, 이건 위에서 생기는 말트 림프종 위 내시경 사진입니다. 위에요. 말트 림프종은 우리 환자분처럼 이렇게 점막에서 다 생길 수 있는데 네. 위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60%와 대부분은 위에서 생기는데 그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라는 균 감염이 된 위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헬리코박터균. 네. 오,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제가 아는 균이죠. 헬리코박터균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이전에 위산 알죠? 위산. 예. 그러니까 위산은 산성 농도도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황산 알죠? 그 정도의 산성 환경이에요. 그래서 균이 절대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를 그 역경을 뚫고 살아나는 균이 있더라. 그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저기 사진에서 보였듯이 저런 것들이 위벽에 붙은데 안 죽어요, 위산에. 근데 저런 균이 이제 위 점막에 달라붙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독특한 식습관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식습관이요? 돼요. 식습관. 왜? 저만 어렸을 때도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입에다 씹어가지고 강아지 먹어라 하고 입에 떠준 적 있죠. 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알죠, 알죠. 숟가락으로 다 떠먹고. 같이 이렇게 같이 습관을 그렇죠, 먹는 거.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식하면은 한잔 해. 그래갖고 또 술잔을 잔 돌리고. 돌리고. 맞아요.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구강 대 구강, 구강병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일단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손 씻기. 내가 파리가 돼가지고 뭐 딱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구석구석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을 예방을 한다라는 게 감염이 되면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감염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는 말 그대로 내 면역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독성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나는 암이 걸렸는데 면역 기능이 망가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암은 이제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암 세포가 생겨요. 근데 정상 면역 기능이 있으면은 암 세포는 죽어요. 진행을 못 하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암 물질이 노출이 되면 그게 한 세포가 암으로 딱 변해서 면역 기능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암 세포가 내가 면역 세포가 있는데 균이 들어오면 죽이고 바이러스 들어오면 죽이는데 이 암 세포를 왜 못 죽이냐 했더니 암하고 면역 세포하고 암 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너 편이니까 공격하지 마. 그러니까는 면역 세포가 가서 공격을 안 해. 그래서 그런 둘이 연결 체계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썼더니 그 약을 딱 차단을 했더니 면역 세포가 이놈이 나쁜 놈이었구나.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지연님 같은 경우가 아버님께서 최근에 네. 위암 판정을 네. 받으셔서 항암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다고 하거든요. 네. 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이번에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위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는데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네.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항암제 하면은 머리 빻는 항암제, 구토하는 항암제, 설사하는 항암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면역 기억 이런 개념도 좀 있어요. 한번 이제 노출이 되면은 내 면역 기능이 총출동을 해서 똑같은 암이 생기면 더 폭발적으로 얘를 공격을 해서 없애는 거예요. 면역 그래서- 기억. 그래서 면역 기억. 초기 살해자 같은 경우도 그때 비용이 급여가 안 돼서 비용이 무지 비싸요.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다. 근데 4달, 5달인가 하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그때 암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치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지했는데도 암이 쭉 추적 진료했을 때 암이 없어졌어요. 그 아까 말했던 면역 기능. 내 면역 세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례가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완치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암 사기 하면은 이제 손을 놓고 뭐 삶을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서 꼭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 못한다. 완치를 바라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우리 환자 같은 경우 사례를 좀 하나인데 이것도 위암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하얗게 궤양 이렇게 노랗게 패여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입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입에 패이면은 노랗게 저렇게 패이는 게 엄청 크죠. 저기는 위하고 식도하고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여기 진행이 되면은 음식을 이제 먹으면은 덜컹덜컹 걸리는데 이제 밥도 안 돼, 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죽도 안 돼, 좀 더니까 미음도 안 돼, 물도 안 내려가는 거 위식도 점막부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찍은 사진이 이게 이 점막이 주변에 조금 좀 헐어 있는 건 좀 보이죠. 근데 아까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호전이 돼 있고 증상은 다 개선이 돼 있고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이제 조직 검사했는데 암이 없어졌는데 완치됐다 그렇게 표현은 아직은 안 씁니다. 근데 완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뭐 치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좀 치적 진료하는데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표적 치료제 일반 항암제 했을 때 위암을 이렇게 위암을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이 주제가 종양 면역인데 면역 기능이 암 치료 예방 이런 데에서 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앞 사진하고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군요. 진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분도 면역 항암제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선생님 그런데요, 그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항암제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머리 빠지고, 네. 뭐 설사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면역 항암제는 네. 부작용이 없는 건가요? 면역 항암제는 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면역 기능을 올리는데 이게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는 않는데 면역 기능이 오히려 과하게 활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만 공격하는데 너무 이게 왕성해져 가지고 내 몸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간에 공격해서 간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장을 공격해 장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어떤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독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있구나. 면역 기능이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네.